안녕하세요, 부동스트입니다. 하하하하. 뭐가 좀 많이 바뀌었죠? 좀 사무실 구조를 좀 바꿔봤어요. 맨날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계속 한의원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치료 받으면 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의원 촬영 영상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교통사고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이제 치료 부분이죠. 치료.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병원의 이런 서비스라든가 사건을 진행하는데 치료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촬영을 한 이 영상 부분들을 시간 되실 때마다 좀 길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선 좀 재밌게 편집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전문적인 유튜버도 아니고 또 전문적인 편집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치료 부분 영상도 꼭 챙겨서 시간 되실 때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겠죠. 왜냐면 나를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었는데 목소리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거에 촬영한 영상이 조금 오래됐기도 했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AS 하는 차원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험사 약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원 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원 기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차피 대부분은 다 이제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을 하시니까 보험사 기준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얘네들이 도대체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려면 보험 약관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주변에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뭐 주변에 뭐 요즘 뭐 인터넷만 좀만 뒤져봐도 전화번호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전화해서 나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사실 대부분 아마 안내를 안 해줄 거예요. 합의금 계산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건이 큰 부상이 아닌 염자 정도의 이제 작은 부상들이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하루에 뭐 그런 전화 100통만 받아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일이 그거를 상대를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험 약관에 잘 나와 있어요. 약관은 자동차 보험을 취급을 하는 아무 보험사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약관은 그냥 뭐 회원가입 할 필요도 없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운받은 약관을 가지고 대인편을 보시면 이제 사망시, 부상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위자료부터 해가지고 뭐 휴업선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상실수익액을 계산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후유장애가 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상에서는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휴업손해, 그리고 통원치료를 받으셨을 때 통원치료 일당 8,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향후치료비예요. 교통사고 합의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큰 부상이 아닌 염자 정도의 부상에 대해서는 모든 합의금은 이 향후치료비가 좌지우지합니다. 모든 합의금은. 뭐 위자료는 어차피 다 15만원 똑같아요. 많이 받아봐야 20만원. 그 다음에 입원 치료를 했으면 이번 기간 동안에 휴업손해. 그럼 내가 이제 소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돈을 벌고 계시면. 주부 같은 경우는 도시력노임. 내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도시력노임 20세 이상 65세 미만 다 도시력노임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도시력노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냥 내가 도시력노임보다 소득이 적다, 도시력노임. 내가 소득이 없다, 도시력노임. 나 주부다, 도시력노임. 20세 이상 학생이다, 도시력노임. 그냥 뭐 다 도시력노임. 그냥 소득 없으면, 애매하면 다 도시력노임. 자영업자인데 내가 도시력노임보다 뭐 소득 신고한 게 적다, 도시력노임. 그냥 도시력노임 적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도시력노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도시력노임 적용하시면 돼요.
보험사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급여소득자들 중에서도 소득감소가 없으신 분들, 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소득감소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득감소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급여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다 소득감소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사 약관에서는 소득감소가 없는 사람은 휴업손해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 책정하시라고. 다 책정해서 손해액 다 줄 수 있다고, 보험사에서. 뭐 법원까지 소송 안 가도 돼요. 소송 안 가고 다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뭐 휴업손해 막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은 보험사에서 아니 소득감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막 말다툼이 일어나요. 말다툼이.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지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저걸 하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을 하시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음에 설명할 향후치료비예요. 향후치료비. 각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향후치료비. 이 향후치료비가 뭐냐면 앞으로 내가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도 받아야 될 치료비를 미리 지급을 하는 건데 이 향후치료비가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보험사한테는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이럴 때 그 적절한 비유가 뭐죠? 보험사한테는 순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 향후치료비? 빠지지가 않는 가시 같은 존재?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향후치료비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향후치료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액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한 게 그 부분이에요. 소득 감소가 없으면, 그리고 뭐 무직자 다 휴업손해가 산정이 안 돼요. 근데 향후치료비로 맞출 수 있어요. 향후치료비.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금액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이 돼요.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캐치를 하신 분들은 아마 보험사랑 재빠르게 원하는 금액의 합의를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캐치를 못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합의 안 되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원하는 합의금 아직까지도 못 받고 계실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실장님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 약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위자료, 그 다음에 내가 얻은 휴업 손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통원치료 한 번당 8,000원, 나머지 향후치료비로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나온 손해배상액 최소한 그 금액 플러스 향후치료비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향후치료비 보통 큰 부상 아니지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산정하면 일반인들보단 그래도 많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합의를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처음부터 결론부터 얘기를 해놓고서,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예요. 합의. 보험사는 못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죽어도 그렇게 뭐 합의금 지급 못하겠다고 버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합의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통원치료 한 번당 8,000원씩 계속 계산되잖아요. 8,000원씩. 병원비는 나는 모르겠고 병원으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피해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보험사한테 향후치료비 200만 원 줘. 그럼 200만 원 치료 받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건데? 할 말 없으시잖아요. 아니 보험사에서 200만 원을 치면 어차피 난 병원으로 200만 원 주지 당신한테 200만 원 못 주겠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 방법 없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합의금 나 얼마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합의금 얼마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 안 해드린다고 주장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질문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저희 카페나 아니면 영상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보험사랑 합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